방 안은 고요했지만 공기는 묵직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커튼 틈새로 스며든 빛이 침대 위로 부드럽게 번졌고 그 위에 장모님의 허리선과 가슴선이 은근한 호흡에 맞춰 오르내렸습니다. 손끝이 닿지 않았음에도 그 온기는 공기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새 매트리스가 미세하게 울리는 소리마저 서로의 숨소리와 섞여 하나의 리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금기의 경계를 넘게 된 걸까요?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하루, 이사 준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전 주인이 두고 간 새 소파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는 햇빛이 길게 비쳐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먼지가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나는 3일 휴가를 내고 장모님의 이사 준비를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첫날 아침 현관을 들어서자 장모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아닙니다. 어머니 혼자 힘드실까 봐요. 말을 하면서도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청소와 간단한 보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텅 빈 집이라 발소리와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창문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는데 장모님이 부엌 쪽에서 청소기를 밀고 계셨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풍만한 가슴이 단추가 채워진 블라우스 위로 밀어낼 듯 출렁거렸고 시선이 저절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허리선을 타고 내려오는 치마가 허벅지를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에 순간적으로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시 시선을 거두고 창틀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부엌 쪽에서 장모님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싱크대를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에서 허리로 이어지는 매끈한 곡선과 치마 아래로 살짝 드러난 허벅지가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내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현수야, 저쪽도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이 고개를 돌리며 웃었는데 그 미소가 이상하게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 장모님의 발 뒤꿈치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와 바스락거리는 옷감의 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조차 빈 집안에서 크게 울려 내 귀를 스쳤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숨이 가빠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불어온 바람이 장모님의 머리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은은한 향이 번졌는데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사 준비 첫날 단순한 청소와 보수일 뿐인데도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청소를 마친 뒤 나는 싱크대 옆에 서서 장모님이 닦아놓은 창틀을 이어 닦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낮 햇살이 들어왔고 그 빛이 장모님의 옆모습을 따라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그 순간 블라우스의 얇은 천 너머로 전해지는 풍만한 곡선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숙인 채 창문 틀 사이 먼지를 손걸레로 조심스레 닦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치마 밑으로 드러나는 허벅지가 은근히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는 애써 걸레질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눈길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물 묻은 거 좀 닦아줄래? 장모님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네, 잠시만요. 걸레를 받아들고 닦으려는데 장모님이 몸을 조금 돌리며 내 팔과 스쳤습니다. 순간 가볍지만 또렷한 온기가 옷 너머로 전해져 왔습니다. 거실 쪽으로 이동해 장모님은 소파 옆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기 드릴을 꺼내 벽에 걸린 낡은 고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드릴 소리 사이로 장모님의 가벼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뻗는 장모님의 어깨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이 어깨를 타고 내려가며 얇은 블라우스 주름 속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습니다. 잠시 뒤 창가로 걸어간 장모님이 커튼을 걷었습니다. 그 순간 타이트한 치마가 허리를 감싸며 당겨졌고 그 아래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내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뛰었습니다. 현수야, 나 잠깐 물 좀 마시고 올게. 네. 장모님은 주방 쪽으로 향했고 나는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남았습니다. 허리에서 골반으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곡선, 그리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볍게 출렁이는 가슴의 움직임이 시선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마시던 장모님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손에 걸레를 든 채 내 옆을 지나며 가볍게 팔이 스쳤습니다. 그 작은 스침에 나는 이유 없이 숨을 고르게 들이쉬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우리 둘뿐이었고 그 사실이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선과 숨결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나도 아마 장모님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참 동안 청소를 하다 보니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마침 장모님이 거실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잠시 쉬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잠깐 쉬시죠. 차라도 드실래요? 그래, 나도 좀 쉬어야겠다. 장모님은 소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발걸음이 느릿하면서도 묘하게 여유로웠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찻잔 2개를 들고 나와 장모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생각보다 힘드네. 장모님은 찻잔을 들고 숨을 고르듯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묘하게 오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면 마무리 가능하겠어요. 그래, 그럼 좋고. 나는 차를 홀짝이며 장모님의 옆모습을 살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블라우스 앞부분이 살짝 벌어져 풍만한 가슴의 라인이 부드럽게 드러났습니다. 그 곡선이 숨결에 맞춰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모습이 눈을 잡아 끌었습니다. 시선을 거두려 애써도 내 눈은 자꾸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현수야, 너는 결혼하고 나서도 참 성실하더라. 감사합니다.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괜히 생각도 많아지고 그렇지? 장모님의 시선이 내 눈을 스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하게 알 수 없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냥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 나도 그래 보려고 했는데. 장모님은 말끝을 흐리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블라우스 단추 사이로 살짝 보이는 살결이 햇빛에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는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우리 둘을 더 밀착시키는 듯 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 그리고 그 속에 스며든 묘한 기운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현수야. 네. 아니야, 아무것도. 장모님은 다시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알 수 없는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괜히 손바닥에 식은 땀이 맺힌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 청소를 마치고 장모님은 방 한쪽 높은 선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거 좀 내려야 하는데 내가 다 할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볼게. 장모님은 의자 위에 올라섰습니다. 치마자락이 허벅지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며 매끈한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그 부드러운 곡선이 눈앞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손끝이 닿지 않는 듯 장모님이 팔을 쭉 뻗었습니다. 그 순간
블라우스가 몸을 따라 당겨지며 가슴 곡선이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움직임에 맞춰 풍만한 가슴이 단추를 밀어낼 듯 살짝 출렁거렸습니다. 나는 무심코 삼켰던 침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위험하십니다. 제가 뒤에서 받쳐드릴게요. 그래, 그럼 잠깐만. 나는 장모님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허리를 받쳤습니다. 손바닥 너머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와 부드러운 곡선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의 머리칼에서 은은한 향이 스쳤고 그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됐어, 조금만 더. 장모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져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 작은 숨결이 피부를 스치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선반위 물건을 잡고 내려오려 하자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의자에서 내려오도록 도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 몸이 완전히 맞닿았고 부드러운 곡선이 가슴팍을 스쳤습니다. 고마워. 별 말씀을요. 나는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손끝에는 여전히 장모님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작은 정리와 보수를 이어갔지만 내 머릿속은 조금 전의 감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빈집의 정막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분명 전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던 소리가 점점 굵어지더니 집안 공기까지 눅눅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공구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비가 꽤 오네. 장모님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칼이 어깨 위로 흘러내려 블라우스 위로 부드럽게 닿아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이 이상하게 평온해 보이면서도 묘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어머니, 차 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나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 2잔을 가져왔습니다. 장모님 옆자리에 앉으니 은은한 향이 바로 옆에서 스며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장모님의 치마 자락이 살짝 움직이며 허벅지 라인이 드러났습니다. 눈길을 돌리려 했지만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때 장모님의 손이 자연스럽게 내 허벅지 위를 스쳤습니다.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고 호흡이 미묘하게 가빠졌습니다. 장모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그 미묘한 스침이 우연인지 의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았네. 별 말씀을요. 도움이 됐다면 다행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시선은 자꾸만 장모님의 블라우스 위로 향했습니다. 풍만한 가슴이 호흡에 맞춰 미묘하게 오르내렸고 단추 사이로 드러난 작은 틈새가 시선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지고 집안은 그 소리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장모님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이 얽히자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고 장모님도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입술이 닿기 직전 장모님의 숨결이 내 입술 위로 스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가볍게 입맞춤이 이어졌습니다. 짧았지만 그 순간의 온기와 떨림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밖의 빗소리가 그 순간을 은폐해주는 듯 더욱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짧았던 입맞춤이 끝나자 장모님의 시선이 잠시 내 눈을 붙잡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망설임과 함께 쉽게 숨길 수 없는 열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우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시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순간
공기마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가만히 손을 뻗어 장모님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올렸습니다. 장모님은 미세하게 숨을 고르더니 살짝 몸을 내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블라우스 너머로 전해지는 온기가 내 가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풍만한 가슴이 밀려오듯 닿았고 숨결이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단추가 채워진 블라우스 위로 곡선이 출렁이며 마치 옷을 밀어낼 듯 했습니다. 나는 숨을 삼키며 눈앞에서 흔들리는 그 부드러운 곡선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의 치마 자락이 무릎 위로 살짝 올라갔고 허벅지 라인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손끝에 닿는 건 없었지만 그 매끈한 곡선이 그대로 내 감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 너무 좋아. 장모님의 낮고 간절한 속삭임이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것처럼 번져왔습니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 장모님의 허리선을 따라 손을 올렸습니다. 허리에서 골반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부드럽게 손바닥에 스쳤고 그 온기가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장모님의 숨이 조금 더 가빠졌습니다. 조금만 더. 그 짧은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완전히 비워버렸습니다. 소파 위 우리는 조금 전과는 다른 속도로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빈집이라 숨소리와 작은 신음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순간은 깊어졌습니다. 장모님은 내 어깨에 이마를 기댄 채 나지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산 지 오래라 이렇게 누군가 곁에 있는 게 참 오랜만이네. 그 고백에 나는 장모님을 단순히 장모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장모님의 숨소리와 심장 소리만이 선명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나는 다시 이사갈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장면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고 그 기억이 발걸음을 묘하게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장모님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작업 장갑을 끼고 마대자루를 정리하던 장모님이 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왔네. 네, 어머니. 오늘은 어떤 걸 먼저 하면 될까요? 저쪽 방부터 하자.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시선이 잠깐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공구 상자를 내려놓고 장모님이 가리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소를 시작하면서도 어제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소파에 앉아 서로의 숨을 느끼던 시간, 장모님의 온기와 목소리. 그 기억은 작업 중에도 나를 덮쳐왔습니다. 장모님은 오늘따라 나와 거리를 두려는 듯 했습니다. 가까이 서야 할 순간에도 일부러 옆으로 물러서거나 걸음을 반대 방향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틈새에서 스치는 머리칼 향과 타이트한 치마 아래 허벅지 곡선은 여전히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창틀을 닦던 장모님이 팔을 높이 뻗자 허리선과 어깨선이 부드럽게 당겨졌습니다. 나는 무심한 척 창문 반대편을 닦았지만 눈길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현수야, 이거 무거운데 좀 옮겨줄래? 네. 마대자루를 옮기려 다가가니 장모님이 가볍게 내 팔을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순간적으로 어제의 온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작업을 이어갔지만 공기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 그 거리를 완전히 지키기는 어렵겠다는 것을. 오전 내내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작은 말 한마디와 시선이 조금씩 어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창틀을 닦던 장모님이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다. 이 집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네.
네, 그래도 해놓으면 깨끗해질 거예요. 장모님이 나를 흘끗 바라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색했던 공기를 조금 풀어놓았습니다. 나는 벽면 페인트를 새로 바르기 위해 롤러를 준비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낫네. 페인트 칠하니까. 네, 색이 들어가니까 집이 확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페인트가 묻은 롤러를 들고 웃었는데 장모님이 그걸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얼굴에 묻었어. 아, 어디요? 장모님이 걸레를 들어 내 볼을 닦아주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스치며 아주 짧게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점심 무렵 장모님이 주방에서 간단히 차를 내왔습니다. 이거 마시고 잠깐 쉬자. 네. 텅 빈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으니 어제의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고 그 손등의 곡선이 유난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쉬는 동안 대화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현수야, 너는 참 성실하더라.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같이 하니까 덜 힘들지. 그 말과 함께 장모님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가벼운 장난기와 함께 은근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작업을 재개하며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을 칠했고 장모님은 아래에서 페인트통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려오려 몸을 숙이자 장모님과의 거리가 한 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고 숨결이 아주 가까이서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살짝 내리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짧은 교차가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둘째 날 오전의 어색함은 그렇게 서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잠시 뒤 집 앞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구 배달차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현관으로 나서며 말했다. 왔다, 현수야. 빨리 내려가자. 네. 우리는 함께 내려가 기사들을 맞이했습니다. 거실로 식탁, 장식장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텅 비어 있던 공간이 점점 채워지는 모습을 보니 집이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저건 안방에 두시면 돼요. 장모님이 기사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나는 무거운 서랍장을 잡아 함께 옮겼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장모님의 숨소리도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타이트한 블라우스가 움직임에 맞춰 몸선을 따라 당겨졌고 그 곡선이 한층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현수야, 이거 벽에 붙여야 할 것 같아. 네, 잠시만요. 나는 장모님 옆으로 다가서서 서랍장을 밀어붙였습니다. 순간 어깨와 어깨가 가볍게 맞닿았고 그 온기가 손끝까지 번졌습니다. 침실 쪽에는 새로 산 옷장과 화장대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옷장을 벽에 고정하며 장모님이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허리를 숙인 채 서랍 안쪽을 닦는 장모님의 허리선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습니다. 치마 아래 허벅지 라인이 곡선을 따라 드러나 시선이 자꾸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새 책장이 세워졌습니다. 장모님이 위쪽 칸을 닦으려 팔을 뻗자 블라우스 단추 사이로 부드러운 곡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나는 도구를 건네며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그 순간 장모님이 나를 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어제의 기억이 잠시 스쳤습니다. 배달이 끝나자 집안은 가구로 거의 채워졌습니다. 거실과 각 방이 제자리를 찾은 듯 정리됐고 안방에는 마지막으로 들어올 침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공간을 바라보며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듯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에 새 침대가 들어왔습니다.
기사들이 조립을 마치고 나가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얀 시트와 베개가 가지런히 놓인 침대가 방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침대 옆에 서서 손바닥으로 시트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부드럽고 느릿했습니다. 블라우스는 움직임에 따라 곡선을 타고 당겨졌고 풍만한 가슴이 단추를 밀어낼 듯 고스란히 부각됐습니다. 허리를 숙이자 허리선에서 골반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한층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타이트한 치마 자락이 허벅지를 따라 부드럽게 말려 올라가며 매끈한 살결이 은근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도구를 들고 있었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그 장면이 눈을 붙잡아 놓았고 숨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현수야, 이쪽 좀 잡아줄래? 네. 침대 모서리를 고정하는 장모님의 손등이 내 손등에 스쳤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온기가 전해졌고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모님이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시트를 당겼는데 장모님이 그 위로 몸을 기울이며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이 옆구리를 스쳤고 은은한 향이 코끝을 파고들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드네. 그래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응, 다 끝났네. 짧은 대화 속에 묘한 기운이 섞였습니다. 장모님은 시트를 펴고 앉았습니다. 그 자세에서 블라우스 위로 호흡에 맞춰 오르내리는 가슴이 눈앞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시선이 저절로 그곳에 머물렀고 장모님의 눈빛이 그것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장모님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 앞에 서 있었고 둘 사이의 거리는 손만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이 천천히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현수야.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더는 숨기지 않는 열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장모님의 허리선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너머로 부드럽고 유연한 곡선이 전해졌습니다. 장모님은 살짝 숨을 고르더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풍만한 가슴이 블라우스 너머로 내 가슴팍에 닿았고 그 압박감에 숨이 무겁게 걸렸습니다. 아, 너무 좋아. 장모님의 짧은 속삭임이 내 귀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천천히 침대 위로 눕혔습니다. 시트 위에 드러난 허리와 골반의 라인이 부드럽게 이어졌고 치마 자락은 허벅지 위로 더 올라갔습니다. 허벅지 곡선이 눈앞에 가까워졌고 숨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장모님의 손이 내 뒷목을 감싸며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호흡이 맞닿는 순간 서로의 숨소리가 한층 거칠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그 한마디에 내 움직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풍만한 가슴이 호흡에 맞춰 출렁이며 내 가슴팍을 스쳤고 그 감촉이 전신을 타고 번졌습니다. 은은한 향과 피부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세게. 장모님의 간절한 속삭임이 다시 한번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빈방 속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서로의 숨과 심장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호흡이 조금씩 가라앉았을 때 장모님은 내 어깨에 이마를 기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현수야, 오랜만에 참 좋았다. 그 목소리엔 안도와 여운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막 전까지 숨소리와 심장소리로 가득하던 공간이 이제는 바람소리와 가구가 제자리를 잡은 고요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침대 위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 옆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약간의 열기가 남아 있었고 머리칼이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시선을 마주치자 장모님은 짧게 웃었습니다. 수고 많았다, 현수야. 아닙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우리는 함께 거실로 나와 남은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책장에는 아직 책이 없었지만 자리를 잡고 있었고 거실 한쪽에 놓인 소파 위로는 햇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 집이 곧 장모님의 새로운 공간이 된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현관 앞에서 장모님이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가서 쉬어. 네, 어머니도 푹 쉬세요.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보니 장모님이 문가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고마움과 말로 표현하지 않은 또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갑작스레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 걸음을 옮기면서도 방금 전 느꼈던 온기와 향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을수록 방 안에서 마주했던 눈빛과 숨소리가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오늘 있었던 모든 순간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이사를 도와드리는 날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가슴 깊이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숨을 고르는데 창문에 비친 내 표정이 이상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럽고 어쩐지 조금 더 설레 보였습니다.